IoT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보다 작고 보다 가볍고, 하지만 성능과 효율은 높여라.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철금속 산업이 기초 핵심 소재의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 4차 산업 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비철금속 산업은 재련 분야에서 신공법 도입과 전기동, 아연 및 연재련 능력 증산, 가공 분야에서는 알루미늄 압연 공장 신증설과 알루미늄 밥, 알루미늄 압출, 신동, 합금 주물 산업 신증설과 함께 새로운 부흥기를 맞습니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성장 반경은 빈약한 구존자원, 한정된 내수시장, 열악한 유통구조와 환경 규제 등으로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철금속인의 땀과 노력은 비철금속 생산 규모 245만 톤, 수출액 89억 달러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비철금속 생산국가의 당당한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재련 분야 경쟁력은 기술력, 생산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비철금속 산업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기술 개발 및 환경 친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고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기초 핵심 소재 분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방치되고 35%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비철금속 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고성장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온 멈추지 않는 심장입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와서 현실이 된다. 비철금속학 2주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2주에 걸쳐서 비철금속의 개론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비철금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죠. 비철금속이 무엇이죠? 철 이외의 모든 금속과 그들 간의 합금을 그 비철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철금속에 상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전반적인 금속의 특징과 입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비철금속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속의 입방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전성과 연성 등의 기타 많은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비철금속학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금속이 무엇이죠? 금속이라는 것은 그 고체가 상태에서 그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며, 또한 그 전연성이 있어서 판처럼 얇게 펼 수도 있고, 또한 가느다랗게 뽑을 수도 있는 성질, 즉 전성 및 연성을 가진 그 홑 원소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금속의 성질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금속이 뭐죠? 금속은 그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며 판처럼 얇게 펼 수도 있고, 또 가느다랗게 뽑을 수도 있는 전성과 연성을 가진 홑 원소 물질을 말합니다. 지난주 자료의 중에서 주기율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주기율표는 크게 가로 방향의 주기, 그죠? 주기, 그리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그리고
세로 방향이 18쪽, 18쪽. 이 족은 거의 대부분 같은 성질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소는 118개. 제가 표시를 한 것들은 주로 이번 비철 금속학에서 그 다룰 그 원소들입니다. 메인으로 다룰 그 구리와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합금으로 적용될 나트륨, 마그네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규소, 이러한 원소들이 주로 이번 학기에 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중요한 원소들입니다. 원소를 크게 분류하면은 우리가 크게 전형 원소와 그 전위 원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 원소는 1족, 2족, 그리고 13족에서 18족 원소를 전형 원소라고 부르거든요. 주로 이제 그 같은 족끼리는, 같은 족, 세로 방향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 다른 족과 다른 족 원소와의 크기와 질량이 비슷해도 그 성질에 확실히 그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3족부터 그 12족까지를 전이원소라고 부릅니다. 전이원소. 전이원소는 그 전이금속이라고 부르고, 주로 그 이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산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전형 원소는 한 가지, 주로 한 가지 산가, 플러스 1 아니면 플러스 2 그런 산가를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후 흠속은 전이금속 우측에서 준금속 사이에 나와 있는 전이후 금속, 포스트 트랜지션 메탈. 그리고 금속에 준하는 그 준금속 원소. 준금속 원소의 특징은 그 금속보다는 그 전기 전도성이 작고 비금속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커서 그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그 붕소라든가 휴소, 그리고 저마늄, 비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금속의 성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금속은 또한 그 결정 구조의 어떤 배열 상태를 보고서 결정 고체 크리스탈라인과 비결정 금속 아모러스 메탈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결정 금속은 그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그 금속으로 급냉을 했을 때 급냉을 했을 때 주로 생기는 구조예요. 이와 같은 비결정석 금속의 특징은 뭐냐? 그 강도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시효경화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시효경화성의 특징이 뭐냐? 그 급냉을 하면서 이 강도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나중에 시효경화성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그 비결정성 금속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을 했듯이 그 전성과 연성. 전성은 글자 그대로 그 금속을 편다는 겁니다. 쉽게 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malleability, 가단성이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빵을 반죽을 해서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펼 수가 있죠. 우리가 빵을 많이 주무를수록 끊기지 않고 쉽게 펴집니다. 그래서 가단성이라는 특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딥 드로잉, 우리가 딥 드로잉 공정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그와 같은 그 금속은 원자들 간의 힘이 균일해요. 힘을 외부에서 힘을 받더라도, 또 열이 고열이라 할지라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힘을 가하더라도
원자와 원자 간의 그 힘이 균일성을 잃지 않아요. 잃지 않기 때문에 쉽게 펴지는 겁니다. 근데 원자와 원자 간의 그 균일한 힘이 깨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을 해서 그 전성의 성질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성이란 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성하면은 그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성은 뭐냐? 이와 같이 디프 드로잉 같이 쉽게 펴지는 겁니다. 그죠? 쉽게 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그 호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쉽게 우리가 외력에 의해서 펼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질을 전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연성은 덕틸러티, 인장력을 작용을 했을 때, 그 길이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그 쉽게 늘어나는 어떤 그 성질을 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쉽게 당겨질 수 있는, 쉽게 소성 변형이 되는 그러한 성질. 외부에서 힘을 길이 방향으로 당겼을 때 끊기지 않고 쉽게 당길 수 있는 그 성질, 그와 같은 성질을 연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철 금속학을 공부하면서 전성과 연성의 어떤 성질이 좋다 나쁘다,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에 금속의 그 물리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전기 음성도가 있습니다. Electronic Activity.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할 때 그 전자를 끌어들여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의 척도로서 일종의 그 전자 친화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같은 주기 원자들은 그 원자 번호가 그 증가할수록, 다시 말해서 우측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 같은 족의 원자들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그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이 금속보다는 전이 후 금속보다는 그 준금속보다는 비금속 쪽이 그 전기 음성도가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금속 결정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탈릭 크리스탈. 모든 금속이 용융 상태에서 그 결정화될 때 자기 원소만의 특징을 가지고 그 격자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원소들은 수많은 종류의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격자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심플 큐빅 SC, 육면체의 각 꼭 지점에 그 격자가 위치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심 입방 구조. 육면체의 꼭지점과 면 중심으로 격자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 중심의 그 격자 구조이다 보니까 웬만한 외력에 의해서 이 면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크로스 방향의 면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가 균일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전연성이 아주 증가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그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이러한 금속들은 면심 입방 격자의 중요한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체심 입방 격자. 아시다시피 입방 격자로 원점과 체중심이 격자점이 되는 이 구조예요. 그래서 육면체의 중심의 모든
중심으로 모든 격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육면체 간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틀어지거나 비결정 구조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채심 입방 격자는 강도는 증가하지만은 전연성은 떨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밀 육방 격자 크로스펙트 헥사고널 라티스, 이거는 정육각 기둥, 그죠? 상부 정육면체와 하부 정육면체 사이에 정삼각형의 격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도 비균일하기 때문에 전연성은 떨어져요. 물론 점성 강도도 떨어지죠. 그 대신에 강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원소가 그 아연, 마그네슘, 코발트 등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과 이제 그 합금에서 그 아연이라든가 마그네슘이 첨가되면은 강도가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초초 두랄루민 같은 경우, 두랄루민 같은 경우는 구리에다가 그 아연 또는 마그네슘을 합금을 합니다. 그럴 경우, 그리고 주요 비철 금속의 그 물리적 성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철은 채심 입방이에요. 채심 입방이다 보니까 전연성이 떨어집니다. 그죠? 전이금속이고, 이건 철과 비교하려고 제가 그 좌측에다 그 삽입을 한 겁니다. 알루미늄은 전이후 금속, 구리는 전이 금속, 니켈은 전이 금속, 티타늄도 전이 금속, 그리고 마그네슘은 뭐예요? 알칼리토 금속. 전자 배열 상태는 쭉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인장 강도는 철의 인장 강도가 얼마예요? 25. 이건 순철인 경우, 그죠? 순철인 경우고, 그리고 아변 주철 상태는 보통 한 41kg 이 정도 되죠. 그죠? 순수한 철 상태로서는 25가 우리가 돼. 알루미늄 얼마예요? 9.4. 철이 보통 한 3분의 1 정도죠. 그리고 구리는 22에서 24. 그래서 순철과 비슷하고, 니켈은 철보다는 약간 우수합니다. 그리고 티타늄은, 그리고 마그네슘은 20에서 30.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변 강파는 그 40일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수치랑 비교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비철 금속의 강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알루미늄이 녹는 점은 얼마예요? 660도. 그렇지만 알루미늄을 우리가 원석에서부터 전기분해 장치를 통해서 추출하기 위해서는 2000도의 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기존의 알루미늄을 녹여서 우리가 그 새롭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원석에서부터 우리가 알루미늄을 추출하게 되면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산화 상태, 그리고 앞서 설명을 했듯이 그 전기 음성도를 좀 보시면은, 전기 음성도는 뭐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우측으로 갈수록, 같은 쪽에서는 위로 갈수록, 작아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합니다. 전기 음성도가 뭐예요? 전자 친화력이에요. 그죠? 전자 친화력.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비철 금속의 가장 그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알루미늄의 제조 공정과 또한 그 알루미늄 합금에 관해서 상세히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때에는 주로 알루미늄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주로 알루미늄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비철금속 개론에 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2주에 걸쳐 가지고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알루미늄에 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